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게에서 매달 17만 원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기름값과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당 월 17만 원이라는 건 휘발유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거기에 환율까지 겹치면 수입 식료품 가격이 한 번 더 찝니다. 사실 이 패턴 53년 전에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연쇄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때 돈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과 지금 당장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랑 내 주유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거든요.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이 좁은 바닷길입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135척이 오갔는데 지금은 한 자릿수까지 줄었어요. 한국한테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입니다. 수입 원유의 70.7%가 중동산이고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를 경유하죠. 해협이 막히면 우리 에너지 공급에 숨통이 조이는 겁니다. 당연히 유가가 뛰었어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65달러에서 11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63% 폭등이에요. 38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폭이죠. 자, 이 숫자가 내 지갑에 어떻게 꽂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원유 260만 배럴을 씁니다. 배럴당 35달러가 올랐으니까 하루 추가 비용이 약 9,100만 달러예요. 원달러 환율 1,508원을 곱하면 한 달에 약 4조 원입니다. 총 가구수 2,300만으로 나누면 가구당 월 17만 원. 이 17만 원이 주유소 영수증에만 찍히는 건 아닙니다. 청구서로 직접 날아오지 않아요. 택배비에, 식자재 가격에, 공장 가동비에 붙어서 우리 소비 곳곳에 스며드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건 시작일 뿐이죠. 지금 전국 휘발유 평균이 리터당 1,988원이에요. 서울은 이미 2,000원을 넘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다는 건 다들 아세요. 근데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연쇄적으로 터지는 두 번째 폭탄이 있어요. 이게 사실 기름값보다 더 무섭습니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전쟁이 터지면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안전자산 사재기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한 달 동안 한국 주식을 약 30조 원어치 팔아치웠어요. 달러를 사서 빠져나간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기름값은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기름값 자체도 올랐는데 그 달러마저 비싸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트에서 수입 치즈 하나 사는데 치즈 자체도 비싸졌는데 달러까지 비싸졌으니까 가격이 2번 뛰는 거예요. 수입 식료품, 생필품, 전부 이 이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못 내립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어요. 위원 11명 중 10명이 동결에 손을 들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던 인하 기대가 싹 사라졌습니다. 왜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까요? 기름값 때문입니다. 물가가 안 잡히는데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올리면 경기가 죽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 2.5%를 7회 연속 동결하고 있죠. 환율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순서 53년 전에도 정확히 같은 순서로 벌어졌습니다. 1973년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석유 수출국들이 금수 조치를 내렸고 유가가 4배로 뛰었어요. 그 뒤에 벌어진 일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12.3%, 실업률 9%, 주가는 45% 폭락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조합이 왔어요.
경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상황이죠. 지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수송로가 막혔나요? 호르무즈해협 막혔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연준도 한은도 꼼짝 못하고 있죠.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막혀서 물가가 오르고 있나요? 맞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53년 전과 구조적으로 겹칩니다. 1973년에도 지금과 똑같이 중앙은행이 꼼짝달싹 못했어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고 내리면 물가가 폭발하고 5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딜레마입니다. 그때 주가가 바닥을 찍기까지 미국 경제는 긴 침체를 겪어야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무섭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1973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합의는 즉각 휴전 뒤 45일 안에 종전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내용이에요. 4월 11일에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대면 종전 협상도 시작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과 이란 핵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1973년에는 이런 출구가 없었어요. 지금은 좁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돈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패닉에 빠져서 자산을 바닥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1973년 미국 물가가 12%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소비자 물가 기준 2.2% 수준이고 출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죠? 53년 전의 교훈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고정비를 점검하세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 중에 에너지나 물류비에 연동되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같은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이런 항목들이 슬금슬금 같이 올라요. 이번 달 청구서를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보세요. 어디서 세고 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환율에 영향받는 지출을 파악하세요. 해외 직구 결제 대기건, 여행 예약금, 달러로 납입하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대인 지금 성급하게 환전하거나 해외 구매를 서두를 시기가 아닙니다. 4월 11일 종전 협상 결과에 따라 환율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급하지 않은 달러 지출은 일단 멈추고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 중이고 에너지 바우처나 물가 안정 지원금처럼 이미 열려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로나 정부 이사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을 꼭 조회해 보세요. 해당되는 분 많을 겁니다. 이 정도면 뭘 챙겨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앞으로 주시할 일정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4월 11일 미-이란 종전 협상 개시예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리고 물가지표 추이까지. 이 흐름이 앞으로 방향을 가를 변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기름값을 밀어올리고 기름값이 환율과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게 우리 통장을 압박하는 구조. 53년 전에도 같은 패턴이었고 그때 돈을 지킨 사람들은 패닉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르면 손해인 경제정보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